불량한 회사는 금리가 8%가 밀려요. 10%도 있고. 그 회사는 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태가 있었죠. 동양회사 채 사건이라고. 네, 한 7년 전에 있었어요. 실제로 회사가 그렇지, 불안전 판매. 결국은 그 회사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다 같이 그러니까 계열사가 재벌 기업인데 계열사가 보증을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샀으나 그 회사는 그냥 접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재벌 회사 중에 그 회사 우리가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몇 달 전에 지분 정리 끝났으므로 우리랑 관계 없는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회사의 회사채를 산 사람은 그 그룹의 이름을 보고 회사채를 산 건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자가 높다니까 이러면서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막 꼬심을 당해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채권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채권도 사실은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함부로 그렇게 매입을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재무제표처럼 보통 투자 설명서가 책 한 권 나오잖아요. 어떤 거든 신주 발행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할 때도 그렇고 채권에 대해서도 설명서 항상 풀로 있으나 다 읽어봐야 돼요. 거기서 자기들이 나중에 법적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 표시를 분명히 해놔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6% 정도 이자를 받고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겠다 싶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렇게 오래됐어요? 너무 열광한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같은 게 좀 어려워서 설명이 길어졌던 건데 저는 이 20분짜리 약 분량인 줄 알았어요. 다음 시간부터 좀 조절해서 지금 분량 조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쁘신 밥 먹고 하시 네, 밥 먹고 합시다. 말씀해 주세요. 탐욕과 공포는 아주 멋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영원히 반복됩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마치 저주처럼. 근데 실제로 이걸 다 아는데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게 너무 신기하지만 어떤 시장이든 똑같아요. 예를 들어 재작년 12월에 비트코인 시장 강 수강생들 아시는 전형적이에요. 몇 년 전에 거의 한 20분의 1 토막이 났던 게 비트코인인데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 거의 미친 듯이 오르더니 마지막 석 달간 거의 4배가 올랐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서울 집값 비싸다고 난리치죠.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동안 간신히 2배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근데 2달 만에 막 3배 되는데 사람들이 또 사야지 이런다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가서 사고 있어. 비트코인 빚내서 비트코인 더 사야지 이렇게 잘 오르는데 라고 생각하지 왜 2달 동안 3배가 오르지? 이거 정말 이상한데? 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아마 탑2 안에 드는 분이 그 시점에서 다 팔아치웠죠. 누군지 대충 아시죠? 윙클보스가 유명한 형제가 있어요. 걔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나스닥에 투자하고 이런 약간 벤처 펀드 같은 애들인데 걔들은 고점에서 다 팔았어요. 걔들은 경험이 풍부한 거예요. 그런 식의 탐욕과 공포가 반복되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도 약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탐욕이 있을 때는 확실히 탐욕이 있을 때 잘 보이고 공포가 있을 때 잘 보입니다. 탐욕이 있을 때 무조건 탈출입니다. 근데 우리 약간 속임수를 주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장면에서
죽는 것처럼 보였다가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다시 올라가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그때 코리아 프리미엄 있어가지고 김치 프리미엄 실제로 미국 가격은 이미 이렇게 처진 더블탑이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 몇 주 사이에 이렇게 버블이 생기고 그 뒤에 처진 고점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더 올라가 버렸죠. 이런 게 눈속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계속 오를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흔들어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한다고. 엄청난 속임을 준 거죠. 예,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땐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부분 뭐죠? 주요 지표를 계속 관찰한다죠. 비트코인의 주요 지표는 미국 가격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 가격만 보고 안 됐다고. 그지? 미국 가격을 봤으면 이게 처진 더블탑, 처진 쌍봉인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처진 더블탑은. 그렇습니다. 다음 공포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 반대로 공포에서 사람들은 공포 직전까지는 잘 버텨요. 아 그래 뭐 자식한테 물려주지 뭐 이러면서 되게 막 대범하다가 공포의 페이스가 도달하면 표정이 진짜 안 좋으면 다 팔았어 그러는 일이 되게 많아요. 다 팔았어. 아니 뭐 상속한다면 말이 그렇지만 이거 되겠어? 이거 경제가 이거 붕괴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 붕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팔았을 때가 네, 완전 바닥에 공포 시점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쌍둥이 같은 이 탐욕에 의한 폭등과 공포에 의한 폭락은 완전히 반 접었을 때 딱 포개지는 거울의 모양입니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 인간의 심리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공포에 질립니다. 그리고 대체로 자기는 아닐 것 같지만 대체로 다 해당이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2017년 12월에 탐욕, 2018년 12월에 공포 다 기회를 경험하면 다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탐욕을 부를 때 탈출을 하고 남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면 되는데 너무 쉬워 보이는데 사실 말만 쉽고 자기도 원하고 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뭐가 어려우냐? 탐욕과 공포는 뭐 인간으로서 누구나 어려운 거고 이런 거죠. 유망학과, 유망직업. 자, 1980년대 후반에 서울대 이과에서 제일 높은 과는 물리학과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런 순수 학문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부의 수재들이 왜 먹이를 가지? 순수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공계를 되게 우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물리학과 가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야지 이런 시절이었어요. 지금 보면 되게 순진한 느낌들. 그다음에 90년대 초반에는 전기 전자 공학과 이걸 묶어서 세 개 과가 한 과가 됐어요. 그 과가 이과에서 제일 좋은 과였어요. 그리고 거기를 다녔던 제 친구 후배들이 90년대 후반에 에이씨 한의대나 갈 걸 이랬어요. 90년대 후반부터는 의대, 한의대만 갔어요. 사람들이 이과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또 한의대는 또 별로 안 좋아요. 또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뭐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나중에는 별로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지금 시점에서밖에 못 본다고. 근데 사실은 10년 후의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유망학과 자 사실은 부모랑 친구랑 본인이 야 나는 이과에 가서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라면서 얼마나 연구를 하겠어요. 했는데도 몇 년만 지나면 아 이거 가는 게 아닌데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현재에 좋아 보이는 게 너무 과대평가되는 거예요. 현재의 A 주식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A 주식이 2년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어. 아 지금 좋으면 좋은 거지. 그게 아니고 이게 끝이 없고 이 제품을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먹을 수 있어요. 갑자기 대체품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뭐 신기술이 나온다든지 아니 이 회사가 예를 들어 식품 회사면 뭐 오물이 들어가 있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방금 했던 맥락과 마지막 말은 약간 배치되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갈 대학교 과나 대학교 옛날에 졸업했지만 내가 가질 직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좋아 보이는 직업이 아니고 나중에, 근데 그건 연산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나비 효과라고 막 정말 별것도 아닌데 멀리 가서 막 태풍을 일으킨다는데, 이렇게 시간과 모든 인과가 복잡해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좋은 게 다가 아니다라는 정도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완벽하게 캐치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 어떤 시점에서의 이 주식의 전망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버릇을 들여야겠죠. 하지만 역시 주식 투자는 어렵다. 그게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다. 현재가 과대 포장된다라는, 그게 눈을 가리는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자, 여기까지가 12번 강좌 1강이었습니다. 들어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을만하면